JTV. 네, 오늘 우리 정재석 데일리 라이프에서는 제가 사실 3년 전에 겨울에 한번 처음에 마라톤을 한번 도전을 해봤었습니다. 하프 코스를. 근데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그때는 그냥 어느 연세 많으신 분이 매일 운동장을 뛰시는데, 아니 왜 이렇게 운동장을 이렇게 열심히 뛰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실 말씀이, 좀 있으면 제가 풀코스 100회 완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많이 충격을 먹었어요. 근데 그분이 배운 게 나이가 40 좀 넘으셔서 몸이 많이 안 좋으셨을 때 이 마라톤을 뛰면서 건강을 회복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정말 그분한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저도 좀 뭔가 자극을 받아서 그때부터 제가 마라톤 연습을 해서 21km를 뛰는데, 정말 겨울에 그때가 아마 12월 달이었을 거예요. 일반인 마라토너로서 30년을 하셨다고 하시길래 제가 너무 또 한번 뵙고 싶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마침 그런 아카데미 일을 한다고 그래서 한번 배우러 갔었는데, 하필이면 그때 중국 코로나? 우한 폐렴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것도 실내에서 못 모이고 해서 제대로 사실 배우지는 못했는데, 그때 처음 우리 하영수 선생님을 뵀습니다. 그때. 근데 생각보다 키도 작으셨고 좀 왜소하셨어요. 저는 좀 크게 뵙고, 왜냐면 사진 속에서 늘 뵙다가. 근데 와, 30년을 했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너무 정말 참 감회가 새로웠는데, 처음에 마라톤을 특별히 이렇게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처음에 국민학교 시절 때 제가 남원 출신인데, 저희 은사님 교감 선생님이 마라톤을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토요일마다 꼭 10km씩 한 달에 시켰어요. 이제 교감 선생님이. 전 학생은? 아니. 반. 그러니까 반 학생을? 그 교감 선생님은 이제 어느 이제 반에 선생님이 안 나오셨다면 거기 가서 땜빵하잖아요. 네. 그럼 그때 그 선생님은, 교감 선생님은 엄청 마라톤을 좋아하셔가지고, 박원, 지금 이제 작고 하셨는데, 그분이 마라톤을 시켜가지고, 이제 제가 뛰면은 꼭 1등, 2등을 했습니다. 소질이 타고난 그때부터 있었죠. 이제 그때 3학년 때부터 했으니까. 그러다가 그 선생님이 기억에 이제 해준 것이 뭐였냐면은, 들국화 있지 않습니까? 꽃만대를 딱 핀 걸 끊어와요. 그때는 이제 여름철에 오면은. 그러면 그걸 꽃다발을 만들어서 1등, 2등, 3등한테 줬어요. 그래도 컨셉이 그렇게 해줬어요. 네, 그래서 마라톤 트로피 대신. 이제 그렇게 해줬었고, 사회생활을 하다가 이제 권투는 이제 남들 앞에서 내가 좀 이제 싸움을 좀 잘하니까, 한번 권투를 한번 해보라고 권유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맷집도 있고 펀치도 있으니까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권투를 그렇게 무명 시절로 한 6년을 했습니다. 프로까지 전향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동네 애들은 거의 그때 이제 우리 까불면 때 그냥 한 방으로 다 보내시고. 우리 때는 챔피언들이 많았습니다. 박찬희, 나이버리넥, 태식이, 그 다음에 종팔이, 죽은 박종팔 선수. 그 밑에고. 그런데 이제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문화 수준이 좀 없다 보니까 이제 저걸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아마 생활의 체육회가 거의 이제 복싱으로 많이 돌아왔죠. 복싱. 그때는 복싱 활동성이 가장 좋았었고. 헝그리 정신이 그때 좀 많이 있었죠. 그때 있었고,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어차피 마라톤을 잘 뛰니까 아침 노독을 뛰지 않습니까? 꼭 뛰면은 노독을 시키면 꼭 1등은, 꼭 1등은 쾌감이 꼭 힐이 꽂히더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그래서 일거양득을 한 거죠, 이제. 그래서 권투도 하다가 이제 군대를 갔을 때가 82년도 갔는데, 58km 갔다가 강원도 12사단 최전방에서 있다가 좀 이제 후방으로 내려와가지고 88km로 제대했습니다. 88km. 56km에서. 벌써 군대 가면 살이 빠진다는데. 네, 근데 나는 이제 그게 아니었었어요. 이제 하는 운동을 못 하니까. 운동을 못 해보니까 살이 비만이 오는 거예요, 이제. 88km면은 거동이 힘들 정도예요. 막 한여름에는 선풍기, 에어컨 없으면 못 살 정도예요.
근데 군대 네. 훈련도 꼭 뛰는 예.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제가 주식을 해서 탕진해가지고 개과천선을 했죠. 주식에서 탕진을 해가지고 둘째 태어날 때 분유살동도 없었어. 내 몸은 다 망가져 버렸는데 이제 그 개과천선이 빠져나가는 게 엄청 힘든 거예요. 주식에서 탕진해서 나오면은 자살이나 비관이나 아니면 그런 못된 알코올 중독자가 됐을 건데 네. 나는 그때 이제 몸이 그렇게 되는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이제 집사람을 생각해서 그나마 또 이제 운 좋게 그 봉제공장은 그 친인척을 만나가지고 탕진했던 빚을 빨리 갚고 집도 빨리 샀죠. IMF 터질 때 이자가 16점 몇 프로 주고 샀었어요. 이제 집사람이 뒷받침이 많았지. 이제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봉제공장을 할 때 운동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비만이다 보니까 나이 때 찾아온 게 협심증이 찾아온 거예요. 협심증. 네. 예, 협심증이란 자체는 이제 피의 혈류가 나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비만했을 때는 모든 병이 동맥 굴러 돌아옵니다. 협심증이 무서운 거예요. 이제 거기서 더 가면은 심근경색, 심근경색은 괴사. 예, 그러니까 이제 모든 통틀어서 지금 와서 보니까 그 협심증이란 자체는 내 몸에 유산소를 다 태우고 날씬해야만이 그런 존재가 안 찾아오지. 비만인 사람은 필히 동맥경화나 협심증을 조심해야 됩니다. 찾아오는군요. 예, 그래서 내가 이름을 밝히지는 않지만은 가수 방, 방 것이 개그 김, 네. 그다음에 그 야구 선수 인 예. 그런 통틀어서 보면은 다 비만이에요. 예. 이게 우리 눈에 띄는 거예요. 그걸 왜? 난 그런 역사를 살아왔거든. 내가 88kg 뛰어가지고 이런 병이 찾아와서 한밤에 쓰러져가지고 삼성병원에서 수술해서 살아났어. 그때 또 살았죠. 네. 그래서 협심증이 쓰러져서도 그렇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운동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살을 빼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때 이제 88kg가 들어서 찾아오는 원인이 당뇨였습니다. 당뇨. 당뇨까지. 내가 무심코 넘어가 버렸었는데 네. 그 비만이란 자체가 생로회사 병사 보면은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당뇨의 그 협심증의 심근에다가 진짜 안 좋네요. 그런 진짜 진짜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운동을 오래 하다 보니까 기왕이면 많은 사람들한테 대화가 된다면은 운동을 해서라도 아니면 몸을 만들어서라도 비만은 꼭 하지 말자. 그걸 가장 하고 싶어요. 운동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마라톤을 해보니까 나가 보니까 마라톤 달리기 하는 사람 중에 하프 코스나 풀 코스 뛰는 사람 중에 비만이 없었어요. 그렇죠. 정말로 없었어요. 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뚱뚱한 몸이 자기 키가 1m 70인데 80kg가 나가면은 무릎이나 관절이 쉽게 망가집니다. 그 방법은 마라톤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은 몸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음식을 적게 먹고 몸을 살짝 빼서 그렇죠. 천천히 걸어가지고 그걸 만든 다음에 해야지. 그러면 고관절이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몸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마라톤에 보면은 거의 뚱뚱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그 몸을 빼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마라톤에 줄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죠. 근데 이제 마라톤을 결국에는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시작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죠? 지금 건강은 좀 지금도 죽을 때까지 심장약하고 네. 협심증하고 당뇨약을 먹고 있습니다. 먹고 있습니다. 이제 그나마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 탤런트 보면은 그 김성윤 누구하고 저기 소머리 건조하면 그죠? 배 누구죠? 배 여성분 그분이 식이요법을 잘 하시잖아요. 그 사람이 본받을 점은 식이요법이고 나는 내가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것은 이제 운동의 그 요법이죠. 이제 아무래도 운동을 하게 되면은 유산소를 태우고 나면 당뇨가 혈당은 떨어지죠. 혈당은 떨어지죠. 그럼 일단 당뇨라 그러면 뭐 제가 아는 지인분도 있지만 약을 항상 드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마라톤을 해서 그 수치가 떨어지면 이게 그러니까
불치병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당뇨가. 근데 가능한가요? 그게 마라톤으로도? 이제 그 당뇨라는 네. 것은 이제 치수에 따라서 네. 그 약 비리가 틀려요. 첫째 조건은 이게 당뇨가 높으면은 약이 미리가 크고 적으면 적게 먹고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복합적인 요소는 당뇨는 하나의 합병증을 몰고 와요. 인체의 약한 부위를 다 몰고 와버린 거지. 그래서 당뇨가 무섭다고 하는 게 옛날로 말하는 허준이나 유이태 선생님 같은 분들이 당뇨는 소갈병이었었고 현 시대의 나이팅게일이 얘기했듯이 지금은 그게 이제 부잣집에서 나오잖아요. 음식 네네. 비만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첫째 유전, 유전. 예, 유전에서 찾아온 길이 당뇨가 많고 두 번째는 객관적으로 자기가 몸이 비만했을 때 음식 그게 찾아온 관리소울. 네, 관리소울이죠. 예. 한 풀코스는 42.195kg잖아요. 사실 네. 인간의 한계에 도전한다라는 타이틀로 항상 그 올림픽에 보면 마지막 예. 올림픽의 꽃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 40.19kg를 몇 회 정도로 한번 이렇게 뛰어 지금까지 쭉 생각을 해보면 뭐 꼭 세지는 않으셨겠지만 그렇죠. 제가 풀코스를 뭐 몇 개를 목적을 네. 두는 게 아니고 예. 저는 누구처럼 지구는 둥글다는 갈릴리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심리를 이용해서 늘 어느 지역이고 대동료지도 김정호 선생처럼 길을 많이 알고 싶어서 많이 뛰었어요. 그러니까 풀코스 뜨는 시합보다도 연습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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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니까 이제 풀코스는 내가 목적이 뭐 100회, 200회 그런 건 목적이 아니었고 네. 연습하는 게 더 많았다 이거지. 남들 뭐 100회, 200회 자랑할 거 아니다. 그건 네. 이제 자기 컨디션에 맞고 네. 또 자기 쉽게 얘기해서 고관절에 맞게 해야지 무조건 한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네. 그 지금 상장도 좀 이렇게 프로필을 가져오셨는데 네. 이건 최근이네요. 네, 50대 남자 네. 3위. 네. 이건 뭐죠? 황용주와 함께 나눈 이거 전마협에서 주최하는 네. 대회였어요. 그때 이제 대회에서 10km에서 50대 남자에서 네. 1등하는 상이나 그런 네, 걸 네. 주는 거고. 3위. 네. 뭐 그냥 뭐 건강으로 뛰는 게 목적이었는데 3위. 한때는 그랬었죠. 네. 지금은 네. 이제 네. 창립이면 우리나라 마라톤 역사를 쓴 김재왕 씨라고 있어요. 네, 네. 사카 마라톤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2007년도 탄천 아마 이게 11월 18일 날 주최했죠. 네네. 그때 날씨 좋을 때 했네요. 네, 그때 입상하는 거고. 네. 그럼 네, 이 정도로 하면 네. 몇 분 정도의 어떤 시간이 나올까요? 제가 네. 제일 잘 뛴 게 사실 1시간 50분 22초인가 그렇거든요. 3위 정도로 하려면 그래도 최소한 사람이 어느 정도 이제 A급, B급, C급이 있습니다. 네. 이제 쉽게 얘기해서 잘 뛴 사람이 오면은 뭐 10km를 갖다 31분 그렇게 뛰는 사람도 있고 못 뛴 사람이 오면 40분에 입상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 클럽의 이제 대한 인원수에 비해서 이제 매니아들이 얼마나 잘 뛰는 것 같아요. 등위가 매겨집니다. 평균적으로 보면은 현 시대 지금 시간에는 10km 상을 타려면 36분대는 뛰어야 됩니다. 아유, 30대. 하프는요? 하프도 요즘에는 보통 이제 매니아들이 15분대. 1시간 15분? 예. 와, 그럼 제가 지금 뛰는 거에 예. 30분 이상을 35분 이상을 땡겨야 와, 그럼 말이 35분이죠. 35분을 땡긴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발걸음으로 치면은 이제 정 사장님은 한 세보가 들이죠. 세보가. 네, 세보가. 그러니까 한번 뛸 때 그 사람들 세 분 정도 세보가 앞섰다는 게 늘리지. 와, 그래요? 굉장히 열심히 뛰었다고 생각하는데. 자, 10km를 1시간에 뛰는 사람과 30분에 뛰면 2분의 1 차이가 나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캠퍼스가 이제 빨리 뛴 사람들은 캠퍼스가 커요. 못 뛴 사람은 캠퍼스가 적고. 가속력이 붙을 때는 캠퍼스가 길잖아요. 네, 그렇죠. 네. 가속력이 안 붙었을 때는 캠퍼스가 작고. 그래서 발걸음을 따지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제가 마라톤을 뛰어보니까 이제 물론 한강은 대부분이 이렇게 평으로 뛰지만 간혹 보면 오르막도 있고 네, 내리막도 있고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르막에서 사실 뛰다 보니까 내리막길이 어떨 때는 힘이 빠져서 그냥 처져서 내려가다가 다시 또 올라와야 되잖아요. 또 백해야 되니까. 근데 거기서 사실 힘이 너무 빠지니까 그 다음에 목표 지점 평지를 뛰어야 되는데 거의 에너지가 소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그런 노하우가 있나요? 그런 당연하죠. 자, 고도로 올라갔을 때는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스톤 행전이 100번을 하냐 10번을 하냐 해서 힘이 차이가 전달되는 게 이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갔을 때는 다리 고폭을 좁게 잡고 심호흡을 크게 자주 세야 돼요. 자주. 네, 그리고 심호흡을 욕심을 내지 말고 첫째 중요한 것은 다리 폭을 적게 잡아라 이거지. 오르막길엔 네, 좁혀라. 그렇지. 그리고 상체를 잡으면서 좌우로 크게 흔들어줘야 돼요. 그렇게 탄력 받게 크게 흔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내려갈 때는 어깨를 뒤로 쭉 내밀고 툴툴 손을 털어주는 거지. 내려갈 때 잠시나마 쉬는 올라갈 때, 느낌이네. 내려갈 때. 약간 네, 그런 거. 쉬는 속도를 낸다라는 것보다는 내리막길에서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올라간 데서는 가급적이면 호흡 공법이 네. 입하고 코하고 다 사용해야 돼. 사람이 그렇잖아요. 딱 맥히면은 다물고 뭐 먼지 들어온다고 이렇게 그쵸. 코로만 하잖아요. 네. 그냥 할 것이 아니야. 그냥 입, 코 다 크게 당기니까 네. 산소가 모자라잖아요. 네, 그쵸. 그래 입하고 코하고 원활하게 해야죠. 원활하게 다 사용을 해야죠. 아, 그것도 그렇지만 전 허벅지가 많이 땡기더라고요. 오르막길에서. 그 근육 그런 운동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운동을 또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마라톤을 예를 들어서 하프를 기준을 잡고 네. 2시간에 들어오면은 자기 몸이 신체에 아주 편합니다. 아프던 데 없이. 네. 근데 내가 1시간 10분대에 들어왔다면은 그 사람은 다른 근육이나 그 발톱 보면 새까맣게 물들어 있어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냥 이뤄진 거는 아니에요. 그 이제 그 세게 뛰다 보면은 네. 이제 다른 근육이 이제 떨려서 좀 아프고 땡기고 그러고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잠시나마 그 휴식 시간을 요구하는 게 그거고, 전체에 뛰었을 때는 그 인체에 이제 그 피부 조직이 같은 게 놀라지 않았기 때문에 좀 편안합니다. 네, 노하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 마라톤은 이제 그 남의 뛰어라서 뛰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이제 그 생각하는 것이 좀 이제 마일드가 좀 신념이 강해야 됩니다. 지금 젊은 친구들이 어떤 것 같아요? 좀 힘든 걸 많이 안 하려고 하고 또 운동을 깊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옛날에는 국민체조 해가지고 그렇죠. 2교시만 끝나면 운동장에 가서 막 국민체조도 하고 나름대로 우리가 체력을 많이 보강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초등학생도 그렇고 하다못해 유치원들도 보면 비만 애들이 많아요. 많이 네. 눈에 띄더라고. 우리나라 그만큼 살기가 좋아져서 음식 문화나 그런 그 제도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생활화에서 보면은 운동을 안 하거나 또 이렇게 게을르거나 그러면 비만은 좀 이제 찾아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본인이 알아서 이제 운동으로 해서 컨트롤해서 잡아야 되는 거고.